예, 안녕하십니까. 민생 연석회의 이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분과 첫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민생 연석회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인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하여튼 날 추운데 날씨만 추운 게 아니라 정치도 얼어붙고 해가지고 정신없는데 우리가 했던 민생 문제는 완전히 땅 밑으로 파묻히는 지경에 지금 이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민주당 내 민생 연석회의를 통해서 민생 과제와 의제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민생 연석회의가 당내에 있는데 오늘 몇 차례에 걸쳐서 이것들을 진행을 하고 오늘은 민생 연석회의 이제 분과 회의를 처음으로 이제 여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몇 분은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또 참석하신 분들은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소속과 이런 부분들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민생연석회의 소상공인 분과에서 이제 같이 일을 하시게 될 부분들인데요. 저와 같이 그 민생연석회의 제가 의장이고요. 그 부의장이 두 분 계세요. 그래가지고 당연직으로는 그 손호근 그 의원님이 수석 부의장을 하고 계시고요. 또 당외 부의장으로는 우리 그 김경배 회장님이 하고 계시는데요. 김경배 부의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산업자원위원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주고 계시는 송재봉 의원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 두 분은 제가 직접 소개시켜드렸고요. 이제 다른 의원님들은 지금 자리 잠깐 없는데 좀 이따 오실 거고요. 그 연석회의 지금 참가하신 분들 중에 저 유평양 박사님부터 돌아가면서 인사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유평양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소속도 좀 밝혀주시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민주연구원의 최혁진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신경관 김태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장통전 상임위장 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마트협회 명예회장 김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회협회 사무총장 이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지역경제회장 오충영입니다. 한국 편의점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손현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송명순입니다. 네, 전국 도시형소공인연합회장 김영훈입니다. 우리 도시형소공인연합회는 전 세계에서 기술이 최고 좋다는 대한민국 자부심을 갖고 기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전국 중소유통상인협회 서동옥이고요.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부회장으로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을지로위원회 을지연구 김영구 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한국 여성 소상공인 자영업협회 회장 장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랑 동부시장 협동조 상인회장 김대영이라고 하고 이번에 서울시 상인연합회 감사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망원시장 전 회장이고요. 현재 지금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공동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진철입니다. 네, 사단법인 중소상공인 살리기협회 회장 이정식입니다. 예, 이제 몇 분 좀 못 오신 분들도 있는데요. YMCA 같은 경우는 오늘 급하게 일본에서 국제 회의가 있고, 그다음에 양창년 변호사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에 갑자기 재판이 잡혀가지고 못 온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민생 연석회의에 참여를 하셨는데요. 그 앞에 보시면 간단한 내용을 한번 보시죠. 민생 연석회의가 뭘 하는 데인지를
아시고 오셨겠지만 그래도 그 민생연석회의 운영 내규가 아마 앞자리에 다 놓여 있을 거예요. 거기 제1장 총칙을 한번 보시면 이게 목적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이제 뭐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생연석회의가 다양한 경제 주체 간 의견을 수렴하고 민생 의제를 도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법률, 재개정, 제도 정비를 통한 생활적폐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법률을 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 법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할 건 정해가지고 이거를 당에다가 최대한 당론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민생 내용을 협의하고 정리하는 그런 당내 그 기구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구성은 제가 뭐 특별히 따로 말씀 안 드릴 거니까 요거는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지금 몇 차례 회의를 거쳐서 정리된 내용을 간단히만 얘기를 하면은 일단 그 조직을 이제 분과를 3개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 계시는 이 분과는 중소상공인 자영업 분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2개의 분과가 더 있는데 그거는 이제 노동사회 분과, 노동 중심으로 하는 노동사회 분과가 있고 그 다음에 주거 금융, 특히 민생의 그 주거라든가 금융에 관련돼서 하는 주거 금융 분과 이렇게 3개가 나눠져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각 분과는 이제 각 의제를 만들어서 자기가 관련된 의제를 만드는데 꼭 뭐 중소상공인 분과라고 해가지고 중소상공인이라는 부분에 이렇게 협의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은 뭐 그 노동자와 중소상공인 간에 뭐 첨예한 의제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최저임금 문제가 있다. 그럼 이제 그런 문제들도 그 부각을 시켜서 노동 분과와 그 우리 자영업 분과가 같이 또 공히 의제를 같이 논의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한 의제를 넘나들 수 있는 그 자기 분야를 넘어서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고 좀 깊이 있게 넓게 바라보시는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 의제에 따라서 분리통합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 분과는 지금 그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분과입니다. 그래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분과의 구성원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표가 있습니다. 이 표가 지금까지 구성되어 있는 중소상인 자영업자 분과고요. 여기 이제 크게 당내 위원과 외부 위원이 있는데 당내 위원으로는 지금 방금 오신 복귀환 의원님, 송재봉 의원님, 오세희 의원님, 최혁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이분은 당내 위원이고 그다음 밑에 이제 외부 위원들이 쭉 여러분들이 계신 겁니다. 근데 아까 소개를 빠뜨려 놨는데 그 잠깐 일 보고 오시느라고 국회의원이면서 사회적 경제위원장이신 복귀환 의원님이십니다. 이렇게 크게 이제 둘로 구성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유동성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의제가 필요하거나 또는 여기 활동을 꼭 하셔야 되는 분들 모셔와야 되는데 1차에서는 좀 빠져 있거나 이런 분들을 또 모셔와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좀 열린 구조입니다. 이거는 분과는 그래서 하실 수 있는 걸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그 자기 업종하고는 좀 다른 이런 분야에 있는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교류를 좀 다양히 하세요. 그래서 소상공인, 중소상공인 자영업 분과의 의제가 단지 나만의 업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소상공인 자영업 전체의 활로, 회생 그리고 나아가서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살아남아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좀 큰 의제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줘야 될 만큼 사실은 여러분들의 이제 책무가 막중하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저희가 이제 조직 내에서 어떤 역할을 빨리빨리 수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 그 중앙의 그 의장단에서 각 분과별로 그 이것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분과장님들을 이제 선정하는 그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기획회의에서 이제 선정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소상공인 자영업 분과에는 그 원칙이 이제 현장분하고 그 당내 위원하고를 공동 분과장으로 하는 게 이제 돼 있어가지고 일단 그 당내 위원 중에서는 산자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제일 적합하기 때문에 송재복 의원님이 분과장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과장 위촉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일어나서 인사를 좀 해주시고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송재봉입니다.
인사말까지 같이. 인사말까지. 예, 예, 앉아서. 예. 앉아서 하셔야 돼요. 예, 이 중소상공인 자영업 분과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상임 공동의장으로 계신 인태현 의장님이 가장 이 분야의 전문가이시고 가장 오랫동안 현장에서부터 정책 조율까지 또 청와대에서 자영업 비서관을 하시면서도 여러 가지 획기적인 이 자영업 관련된 정책을 만들어 오신 분이 계셔서 제가 얼마나 엄청 특별하게 할 수 있을까 싶긴 한데 또 제가 이렇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역할을 그래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오늘 보니까 정말 우리 이 소상공인 자영업 관련 분야의 다양한 영역에 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단체장님들, 전문가분들이 함께 했고 또 국회의원 의원님, 최혁진 부원장님 다 이렇게 분야의 또 전문가분들이시고 또 우리 오세 의원님은 또 우리 당 내에 소상공인 위원장을 또 맡고 계셔서 모든 분들이 사실 다 이렇게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지만 제가 역할이 없다 보니까 좀 더 일을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역할을 주신 것 같아서 그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 잘 보시고 네, 의견을 들어서 좀 진행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정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이 내란 쿠데타 이후에 더더욱이나 사실 어려웠었는데 완전 지금은 거의 이제 망할 수준까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게 이 민생 회복 또 그런 소비 진작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들이 시급하게 좀 마련돼야 되고 단기 대책도 필요하고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권 보호를 포함한 다양한 그런 이 시장 활성화 정책들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현장의 의견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잘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송재봉 의원님은 의원님이 되시기 전에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의원님이 되셔가지고 너무 반가웠는데 하여튼 또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우리 또 그 자영업 분과를 이끌어가는 분과장님으로 또 자리하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다 보면은 우리 현장 분들하고 이제 당내 위원님들하고 이게 호흡을 잘 맞춰야 되는데 또 그 과정에서 우리 현장 분들의 어떤 그 의견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구성을 해주는 전문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전문가위원을 한 명을 더 위촉을 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위평양 경제연구소장님이신 위평양 박사님을 같이 공동회장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평양 박사님 자기 소개하시고 의견 소감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위평양입니다. 자주 뵙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는데 먼저 제가 이게 분과장 공동분과장 분과장 역할을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 됐든 지금 현재 참여하신 분들께서 전반적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이시고 현장의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고 각 분야별로도 이제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그걸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장 효율적인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그런 역할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이제 대한민국의 민생경제 민생을 굉장히 이제 중시해 왔었는데 민생이라고 제가 글을 쓴 게 있습니다. 아마 보신 것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생활하고 생계예요. 그런데 이제 생활 같은 경우는 정의롭고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되는 게 생활이고 생계는 우리 이제 삶의 경제적 측면인데 너무 지금 잘못되고 있고 오래전부터 중소기업이죠. 저는 이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중소기업의 또 이제 89% 정도가 이제 소상공 자영업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소상공 자영업자 중심의 이제 우리나라 국민경제 기반이지 않겠습니까?
그 국민경제 기반의 완벽한 정의롭고 좋은 어떤 구조를 만들어 놔야 우리 이제 그 민생 전반의 지수가 높고 우리의 삶이 아주 행복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바랐던 그런 좋은 생활을 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인데 역대 정부가 그거를 아무리 주장을 해도 하지 못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 제대로 된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디지털 플랫폼 AI 시대인데 이럴 때 돌리지 않으면 개혁하지 않으면 앞으로 영원히 양극화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기득권을 기득권이라고 그렇고 이제 권익이 보호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혁신적 그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혁신적 어떤 그 구조를 제대로 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분과장을 3분을 했는데 이제 그 당내 위원님하고 그 전문가하고 현장에서 저기 했는데 현장에서 좀 역동적으로 좀 활동해 줄 수 있는 분을 이제 저기 하다가 우리 김성민 마트협회 회장님이 그 굉장히 역동적인 활동을 잘해요. 그 옛날에 그 일본하고 막 그 소부장 문제 터졌을 때 그 상인들 조직해가지고 그 일본 물건 안 팔기 운동을 주도해가지고 일본의 문해 춘추에까지 났던 인물인데 그 외의 활동도 하여튼 역동적으로 잘 하시는 분이라 현장 쪽의 의견을 최대한 좀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김성민 마트협회 회장님을 또 공동 북관장으로 이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하시고 소감 얘기해 주시죠. 네, 김성민입니다. 네, 아유 제가 정말 어깨가 무겁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책이 사실 그 민생 면접회에 보면 그리고 우리 자영업자 전체가 보면 이 소상공인 위주로 많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소상공인 정책이 모든 게 이제 발판이 돼야겠지만 좀 더 나아가서 소상공인을 중상공인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좀 폭넓은 정책 방향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민생 연접회가 잘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또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뭐 경제 구조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또 경제 주체 관련돼 가지고 사회적 경제라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그 좀 선진국 같은 데는 발전돼 있는 그런 경제 구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이면서 또 저랑은 개인적으로 청와대에서 같이 비서관으로 근무하셨던 분인데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에요. 그 우리 복기왕 그 의원님 오셨는데 복기왕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기왕입니다. 저는 유능하진 않고요. 사회적 경제 분야를 우리 제도권 내로 안착시키기 위한 어찌 보면 지방정부 차원의 첫 번째 노력을 했던 세대 때 그 자치단체 장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 경제의 위원장으로서 당내 역할을 하는 게 어떠냐라는 주변 분들의 좀 동의가 있어서 제가 맡게 됐습니다. 잘 몰라요.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 분야는 여기는 이제 최혁진 민주연구원장이 실질적인 전문가이고 이 분야에 있어서 그 청와대에서 비서관도 했었고 그래서 최혁진 부원장이 시키는 거를 제 이름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똑바로 안 시키면 또 저도 성질부립니다. 저를 잘 써먹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보면 우리 민생연석회의의 소상공인 자영업분과와 사회적 경제 영역은 거의 대부분의 교집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협동조합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각 협회 또 뭐 시장 상인회
이런 분들이 모두가 다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되어 가면서 차츰차츰 저는 뭐 사회적 경제 말이 어렵고 자칫 사회주의 경제다라는 오해도 받고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에서는 이 사회주의 경제를 우리가 왜 지지하느냐에 대해서 예산도 다 삭감하고 하는데요. 공동체 경제의 한 영역, 약육강식의 자본주의를 일정 부분이라도 대체할 수 있는 영역으로서 사회적 경제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굉장히 미진합니다. 그런데 그 성장의 발판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의 활동과 여러분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당내의 사회적 경제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라는 자세로 일을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이런 민생연석회의가 우리가 잘하면 집권당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당장 너무 이른 이야기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언제든지 집권할 수 있는 정당으로서 집권 준비를 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당내에 우리의 뿐이 아니라 실제 대한민국을 통해서 현실화된 정책으로 확장되어가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크고 이 자리에서 저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약간의 경험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어떤 갈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갈망들을 현실화시키는데 도구로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 이제 하신 김에 그 사회적 경제 부분에 지금 최혁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모셨는데 사실 이분은 그 전략적으로 제가 모셔왔어요. 그 그러냐면 민주연구원이 소상공인 자영업 부분에 대한 연구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최혁진 부원장님은 굉장히 똑똑해요. 그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뭐 굉장히 똑똑하고 막 추진력도 좋고 그래가지고 이분을 모셔오면은 연구원에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 분야를 계속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시키는데 큰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해서 모셔왔는데 좀 그 격려의 박수 쳐주면서 인사말 들으시죠. 예, 민주연구원이 소상공인 자영업 연구를 잘 안 하는지는 지금 제가 들어가지고 아이가 다소 열심히 잘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복귀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사회적 경제 비서관으로 일을 하면서 제일 또 임태현 비서관님하고 신경을 많이 썼던 게 우리 중소상공인들이 중소상공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규모화하고 경쟁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이제 독일이나 유럽은 보니까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들끼리 만든 협동조합이 거의 시장의 한 30-40% 이상을 다 주도하고 있는데 한국은 대기업이 다 들어와가지고 소상공인들을 다 뭐 씨를 말려버리는 그런 형태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됐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복귀영 의원님께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언제든지 집권할 수 있는 그런 그 준비되어 있는 정당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주연구원에서도 어떻게 하면 중소상공인들이 또 이런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도 중요한 정책 과제하고 연결이 돼서 뭐 초보적으로 했던 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을 했는데 일부 성공 사례도 나왔는데요. 그걸 좀 세게 밀어가지고 중소상공인들이 민간 시장의 경제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연구들을 민주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나중에 집권이 됐을 때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시는 것보다 사실은 여기에 역할이 굉장히 클 수도 있고 또 적당히 하면은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귀왕 의원님 얘기하신 거나 최혁진 부원장님 얘기하신 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어떤 정책적인 고민들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걸 이제 첨언드리고요. 일단 인사말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저랑 같이 이제 의장, 부의장을 맡으면서 저와 같이 이렇게 계속 이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김경무 회장님은 그 저랑 벌써 20년 전부터 상인들 살리자고 뛰어다니고 그랬던 동지예요. 근데 지금 뭐 나이 다 60 넘어가지고
벌써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같이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희한한 인연이다 그러는데 하여튼 제가 막 믿고 의지하는 그 형님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우리 김경배 부의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예. 지난번에 이게 저는 이제 그 외곽에서 이렇게 상인운동, 소상공인운동을 오랫동안 하고 소상공인 연합회 특별법을 만들어서 소상공인 연합회를 만든 그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인데 소상공인 단체 연합회가 이제 소상공인 연합회가 됐죠. 그래서 법정 단체라고 하는데 지금 그들이 진짜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대변하고 있냐 하면 한 50여 개 단체가 지금 마치 대한민국 700만을 대표하는 것 마냥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은 10분의 1, 100분의 1도 못한 그런 지금 그 내부적으로 그렇게 몇 사람이 완장차고 앉아서 그렇게 전락돼 버렸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안타깝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에 들어와서 소상공인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좀 인태현 위원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활동하면서 왜 우리 당에는 소상공인 전국위원회가 없지? 노동 뭐 여성 이런 거 있는데 그래서 같이 또 한 10여 년 하면서 이제 결국은 소상공인 전국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것도 역시 좀 굉장히 잘 되길 저희도 바라고 있고 또 그런 마음이 정말 굴뚝 같은데 마침 인태현이 뭐 저도 이제 좀 쉬면서 이제 제가 이제 하나씩 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느닷없이 인태현 위원장이 전화 와가지고 당 대표실에서 이거 민생연석회의 맡아달라는데 어떻게 했냐 그래서 뭐 본인이 하던 일이니까 계속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제 같이 만나서 몇 번 만나 뵀는데 하여튼 이 소상공인 자영업 분야에서는 저는 청와대 계실 때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쫓아가서 이 소상공인 소공인들 단체다는 거 어떤 단체 계속 연석회를 했어요. 근데 한 번도 짜증 안 내고 그걸 다 받아들이고 그 간담회를 하고 그래서 정말 그 진실된 마음을 알게 됐고 이번에 아마 민생연구소 이거 정말 큰 조직입니다. 그 동안에는 당 안에서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왔는지 몰라도 당 대표가 직접 챙기면서 같이 공동위장을 맡고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걸 맡으셔서 정말 이 조직을 짜고 또 그래서 어느 사회든지 어느 조직인지 리더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추구하냐에 따라서 저는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다. 이 세 개 큰 카테고리를 나눠서 우선 이제 이 자영업 저희 중소상공인 자영업 분과가 이제 먼저 태동이 되는데 지금 이게 완성된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한 2바퀴 정도 굴르면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럼 2월 중순 정도에 공식적인 출범하고 여러분들 임명장 드리고 당대표 모시고 할 건데 그게 이제 세 개 큰 카테고리를 지금 짜고 계신데 아마 제대로 된 정책을 정말 민주당에서 저는 만들어낼 거라고 보고 또 그런 것들이 하나의 성공 사례가 저는 만들어져야 된다. 그게 머리로만 하면 안 되고 가슴으로 같이 호흡하면서 만들어야만 저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얼마 전에 또 위원장님하고 그 얘기를 나눴는데 왜 민주당은 맨날 깨져가지고 피 흘린 사람만 많고 뭘 해준다고만 얘기를 하냐. 사회 변화하기 전에 이것이 어떤 변화가 올 건지에 선제를 왜 못하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좀 대비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아마 저도 이제 얼마큼 뒷받침을 할지 몰라도 갖고 계신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절대 후회 안 하고 또 여기서 큰 어떤 아마 뭐 단시간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전달이 될 수 있는 많은 그런 단체나 물론 개인적인 단체의 어떤 그런 의견보다도 소상공인 전반적인 자영업들에 대한 것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지 않을까 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 저도 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그 이런 회의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뭐 대표들만 이제 얘기하고 인사말하고 보통 끝나는데 저희는 그걸 좀 지양하거든요.
그 참석자들이 자기 의견이든 어떤 작은 생각이라도 좀 얘기를 나누는 거를 저는 좀 지향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얘기할 사람 얘기하라 그러면 또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강제로 우리 한기남 전행정관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기 생각을 짧은 생각이라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기관입니다. 예, 인태현 비서관님 청와대에서 모시고 자영업 정책에 있었고요. 특히 오늘 와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저희 동네 우리 형님이신데 박지원 의원님, 너무 기분 기쁘네요. 또 송재봉 의원님도 또 청와대 같이 근무했습니다. 또 최혁진 부원장님도 같이는 근무 안 했지만 저도 원주까지 가서 응원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근데 민생연석회의 오늘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의원님들 모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들이 이런 분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모아서 하겠다는 것은 정말로 섬세하게 빠지지 않고 의견을 전부 다 들어서 민주당의 정책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정말로 섬세한 정책이 좀 되겠다 싶은 그런 인태현 의장님의 그런 의지가 있지 않았나 보고요. 저도 그 소상공인들의 그런 섬세한 이야기 잘 전달해서 민주당에서 정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고 이 정책이 국가 정책으로 시행돼서 소상공인뿐 아니라 국민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만들어질 때까지 저도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인사 말씀드리면서 인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상임위장 강기호입니다. 저는 자영업자 운동을 10여 년 넘게 쭉 해왔습니다. 근데 민주당의 민생연석회의도 오래전에 만들어져 있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 제 기능을 사실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분적으로는 참여도 했었죠. 그런 불만들이 현장에 있습니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었는데 실제 나의 삶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지난 박근혜 탄핵으로 인해서 촛불혁명을 통해 민주당이 정권에 들어섰을 때 대단한 기대를 사실 자영업자들이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따른 그 열망과 소망과 이 사람들의 바람이 다 담아내지 못했던 점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인천 비서관님이 민생연석회 의장님이 되셨으니까 아마도 우리들이 바라는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열망과 제도적 개선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해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현장에서 꾸준히 해왔던 그 노력을 함께 보태서 진짜 아까 박기환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이 새로운 정권을 가져왔을 때 그야말로 700만 자영업자들의 소망이 이루어진 그런 정책이 정부의 정책으로 실현이 돼서 고통받지 않는 골목상권도 살아나고 지역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만들어지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으로 다하도록 하고요. 끝으로 충청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박기환 의원님도 우리 동네 옆에 여기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의원께서는 시장도 하셨기 때문에 현장 강화 많이 쓰셔서 아마 사회적 경제를 통한 골목상권 살려내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려 기대를 하고요. 송재봉 의원님들도 총국 사람이에요. 충청도 사람들이 가야지. 충청도 사람들의 끈기를 가지고 우리 다양한 문제들이 사회적 경제들이 새 정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기대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붙이면 김경래 회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늘 저는 현장에 느끼는 것이 시장이 다 망가진 다음에 규제를 하거나 방법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중소장인 자영업자들의 영역이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그래도 조금 급하게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민주당에서 연석회의를 통해서 규제책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박기환 의원님 저 지역에 가시면 먹고 살기 어렵다니까 당장에 어려운 얼어붙은 땅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손길을 녹여줄 수 있는 정책을 민주당이 나서서 좀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민생회복지원 같은 거 주셔서 골목상권 살려주기를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자영업 정책이 우리 민생연색회의에서 정말 잘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항상 전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좀 아쉬움이 정말 많이 남았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그 골든타임을 놓치고 또 그것이 여기까지 넘어오고 그래서 우리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이 허탈했다. 도로에 나와 있던 그분들 거기에 정말 열심히 지지했던 그분들이 갈 곳이 없어졌다. 많이 허탈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함께 뭉쳐서 그런 허탈함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영업자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12월 2일날 계엄 선포되고 그 다음 날부터 정말 귀신같이 이 내수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식당들의 회식이 다 취소가 됐고요. 전통시장마저도 방문객이 3분의 1가량 줄어들었는데 놀랍게도 12일 만에 이 계엄을 넘어 탄핵까지 해서 또 놀라운 것은 탄핵이 된 날 이후부터 그 얼어붙은 소비가 다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보좌진들 그리고 우리 을지영 국장님까지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골목 상권을 좀 지켜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와 더불어 혹시 참석자들이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어떨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도 이제 이전에 우리 김남근 소통 대표님으로 계신 민생연석회의 제가 실무를 좀 참여를 했었는데 사실 잘 안 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결국 민생연석회의에서 다뤄진 의제들이 입법 위주로 다뤄지다 보니 사실은 또 이 을지로위원회도 그렇고 보통 을들을 보호하는 입법은 이미 여러 위원회나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고 계셔서 이게 중복되는 상황에서 민생연석회의가 원활하게 굴러가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별 입법은 현재도 각 상임이나 우리 을지로위원회나 여러 단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민생연석회의에서는 그동안 다뤄지지 않았던 혹은 단순한 입법을 넘어서는 정말 민생 회복과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김경배 회장님 한국지역경제단지 중앙회장님과 6, 7년 동안 그 경제에 대해서 열심히 만나서 얘기하고 또 추진해야 하던 오충렬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경기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경제를 살리는 그 모든 것이 정책적으로 뒷받침으로서는 힘들다는 걸 느꼈고 늘 이야기지만 지역 경제 살리는 데는 모든 상인들과 그 부분이 합쳐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현덕입니다. 전 가맹사업법 편의점 관련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가맹사업법이나 이런 데서 저희 주제에 매몰되지 않고 보다 더 좋은 정책이나 상호 간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일에 대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에 들어온 지가 5년 차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저는 비교적 이 사회가 좀 맑고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에 들어와 보니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게 제도가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현장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일을 해보니 제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그래서 그래야 그들이 좀 보호를 받지 않나 그런
사람들이 정말 좀 조금은 좀 편하게, 그리고 좀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일에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조시영 소공인연합회에서 맡고 있는 김영홍입니다. 소공인이 좀 뭐지, 조시영은 뭐지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시영은 전에 이게 처음 나오는 말이 프랑스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일을 하는데 이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먹고 사나 프랑스 학자가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도시 안에서 파리에서 먹고 사는 거니까 봉제, 패션, 신발, 의류 이런 걸 갖고 잘 먹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걸 들어서 전 세계 전 위원님께서 총리님께서 2011년도부터 장례를 통해서 그 조정 소공인 그래서 전순 위원님이 2015년에 법을 발의해서 그 조정 소공인 연합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항상 보면은 누가 만드는 건 잘 만들어요. 근데 없어지는 건 금방 없어집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조정 소공인 법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활용을 못하니까 저희는 소공인인데도 제가 어렵고 힘든 거는 그냥 세상 잘 모르고 그냥 일만 하고 살았습니다. 저희가 소공인들이 원래 그래요. 제조 이 상인자가 타있으면 그냥 그 묵묵히 일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 김경 배장님하고 이 전 비서관님을 만나 뵙고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분야도 알고 그다음에 세상에 또 눈으로 또 뜨고. 그러니까 요즘에 보니까 일기가 기회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텔레본가요. 그거는 다른 분들한테 통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그분한테 통한 것 같아. 자기한테 일기니까 기회다 하고 계엄령 선포한 것 같아. 일기면. 그래서 이런 것도 사람들이 착각도 하고 묵묵히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서 학자들이 대한민국의 기술이 도시형 소공인의 기술이 전 세계 최고랍니다. 학자들이. 그전에는 메가더 장군도 저희 나라 와서 한 얘기가 통에는 장미꽃이 안 핀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일어날 가망이 없다고. 인도 학자도 100년 안에는 이 조선, 대한민국은 필수가 없다는데 제가 75년 만에 세계 강국 10대 강국에 들어오면은 대한민국의 열망과 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보니까 열정,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다 같이 있어갖고 오늘 민석회 여기 온 것도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잘 보좌하면서 빠짐없이 참고 잘해서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명옥입니다. 네, 저는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제 존재에 대해서 아실 텐데 사실은 22일 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한없는 염원과 기대를 안고 우리 이동주 국회의원님이 이제 처음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을 했고 그 밤 보좌관으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뭐 여기 명단에 보니까 거의 제가 의원실에 있을 때 다 만나뵀던 분들인데 너무나 죄송하게도 이분들의 어떤 현황과 과제들을 미처 마무리하지 못하고 사실은 이동주 의원이 재선에 실패한 게 아마 이 의정성과를 평가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 죄송하고 염치 없는 그런 입장인데 어쨌든 제가 다시 현장으로 복귀해서 의원실에서 다 하지 못했던 그런 역할과 일들을 미력 하나마 좀 다시 보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고요. 의원실에서 가졌던 어떤 경험과 네트워크와 역량을 우리 민생연석회의가 큰 걸음으로 갈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열심히 펌프질하고 힘을 보태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일단 뭐 죄송합니다. 저도 충청도 대전입니다. 뭐 중앙대 을지로 직장을 맡고 있는데요. 을지로는 아시다시피 가불관계에서 이제 을들이 억울함, 불합리한 것도 개선하고 그걸 풀어주고 이제 제도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는데 민생연석회하고 가장
가장 밀접한 부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애석하게도 이 분과는 아마 이제 소상공인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를 지원하는 곳이 이제 직능국이에요. 직능국에서 아마 지원을 앞으로는 이 분과는 할 것 같고, 을지로는 이제 민생연합회 전체와 이제 서민금융주거분과 이쪽을 좀 지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도와서 아마 향후 과제는 지금 이제 의제를 마련하는 건데요. 1월 한 중순 정도까지는 열심히 논의하셔가지고 의제를 대선도 아마 이제 조기 대선 치를 것 같으니까 거기에 반영되도록 의제를 최대한 잘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최대한 많이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윤입니다. 일단 여기 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민생연석회의가 계층 간의 불공정을 해소할 수 있는 연석회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굳이 자영업분과라고 해서 소상공인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는 데이터 소외계층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사회가 급변하고 있고 금융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상당히 기울기가 대기업 위주의 편성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그거에 대한 계층 간 불공정은 상당히 심화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자영업의 상당수가 들어있는 여성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도 경제 민주화를 부르짖고 있던 민주당에서조차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층 간의 격차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경제 주체 간의 불공정에 있어서 사실 자영업, 중소상인 이렇게 나눠야 될 거는 아니라고 봐요. 사실은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고 각자가 갖고 있는 업계나 기술들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특화된 부분을 이제 맞춤형으로 가야 될 때가 됐는데 아직도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과 혁신 과제가 완성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민주당이 좀 더 앞장서서 발굴해내고 한 발짝 조금 더 앞장서서 국민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민생연석회의가 뒷받침이 되는 그런 조직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있는 인천에 있는 무용 소졸인데 이 자리까지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사회적동작 상도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남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지원 말단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되게 걱정을 하면서 우리 이 자리에 왔거든요. 앞으로 회의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가 어떨까 하는 걱정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소상공인 정책,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데요. 사실 맨날 답은 현장에 있다는 소리를 가장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10명의 교수보다 1명의 활동가가 낫다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18년 동안 피자치킨 자영업을 했었어요. 현장 배달도 다 했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100명의 상인의 회원들을 같이 이제 만나게 되고, 나중에 협동조합 만들게 되고, 상인협동조합이죠. 그 협동조합에서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지역, 우리 동네 상품권을 발행해서 했었고, 그러다 보니 2013년도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마련돼가지고 협동조합도 만들고, 그리고 이게 조직화되니까 이제 각종 이제 정치 출마자들이 또는 구청장이 와서 뭔가 같이 하자, 좋은 일 해달라. 그래서 지역화폐 제안도 했었고, 그러니까 현장의 답은 늘 현장에 있는데 이 탁상에서 많은 얘기도 좋지만은 현장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은 아픔도 갖고 있고 때로 답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 사람들이 조직화될 기회가 없어요. 모래사장에 모래가 아무리 많아도 벽돌 한 장은 못합니다. 근데 노동조합은 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 3명이면 노동조합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상인은 법적 지위를 가지려면 30명의 회원사가 있어야지만 만들 수 있어요. 대단한 차이죠. 왜 자영업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생각보다 옆집하고 친하지 않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요. 가게.
아침에 출근할 때 그냥 들어갔고요. 잠깐 나올 때는 쓰레기 봉투 버릴 때 잠깐 나와요. 그동안 옆집 친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30명을 모아서 야, 니들이 원하면 만들어 할게. 이거는 대단히 불합리한 조직화 수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좋은 정책을 마련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면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조직화하는 과정부터 바닥부터 한번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정책을 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경제 민주화의 아주 역사적인 자리에 계시던 분들 속에서 저를 초청해 주신 거가 사실은 영광이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뿐입니다. 사실은 아까 우리 김성민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상공인이 중소상공인이 될 수 있는 사회. 저는 저희 어머니가 80년대 90년대 얘기하시면서 그래 우리나라가 진짜 중산층이 잘 사는 나라였다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진짜 바닥에다가 야 뭘 쓰레기를 갖다가 놔도 돌을 올려놔도 막 사람들이 사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 시대를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어제 제가 소상공인 포럼이라는 걸 좀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소상공인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법적으로는 사실 뭐 한 30억 정도의 매출액이 나는 분야마다 다르겠지만 그 정도가 돼도 소상공인의 위치를 법적으로는 지위가 되는데 저희 마음속에는 아마도 영세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이 아니냐라는 어떠한 패배주의가 저희 소상공인들한테 자리 잡은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했고 두 번째로는 우리 김경배 회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 정책을 만들어서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갈 수 없을까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는 저희 지역에서 이제 상인들과 함께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것들이 요즘 얘기하는 게 젠트리피케이션, 특히 임대료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는 어렵고 장사는 그만두고 싶은데 오고 갈 길도 없는 상황에서 월세만 계속 오르더라고요. 이자율은 오르는 상태에서 그들 임대인들도 나름의 사정이 있는데 임대료를 못 오르게 하니까 결국에서는 이제 관리비를 어떻게 얹혀갖고 막 올리는 그런 이제 마치 두더지 게임 있지 않습니까? 어딜 때렸더니 또 어디를 갔다가 딱 튀어나오는 마치 그런 사회에 살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초대받은 이유가 뭔가 현명해서 온 것도 아니고 똑똑해서 온 것도 아니고 저는 현장에 있는 이러한 다양한 애로를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사실 그러한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함께 노력하는 최선병에서 일하라는 뜻에서 여기 초청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현장 속에 있는 이야기와 상인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민생연석회의가 앞으로 우리 상인들의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망원시장의 두부장사 김진철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들은 날씨가 추운데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나가서 두부 만들고 저는 뭐 7시에 나가서 가게 올 손님들한테 물건을 팔 걸 준비도 하고 진열대 진열하기도 하고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꺼내냐면 상인들은 그날 돌아오는 날 내가 장사할 거를 준비하고
내일 모레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생각을 못합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그날 오늘 물건 잘 팔릴까 안 팔릴까 이런 생각들만 하면서 살죠. 그 장사가 안 되면 술 한잔 저녁에 먹고 자고, 그 다음날 또 그날 불어닥칠 손님들하고의 그런 싸움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장사가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장사가 안 되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상인들은 그 정부 측에도 윤석열을 욕하지도 못할 정도로 그런 지경입니다. 상인들이 그만큼 닥친 앞날에 먹고 살기조차 힘들어하는 상황인데요. 이 장사 안 되는 게 자기 책임으로 다 돌려요. 자기가 뭐 물건을 잘 못 만들어서 그러나, 안 좋은 물건을 떼어다가 팔아서 그러나, 뭔가 물건값이 높아서 그러나 다 자기로 모든 일을 돌리기 때문에 정부 비판할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장사 안 되는 것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다 그 이익을 편취해 가는데 거기에 남은 찌끄레기 조금 주워 먹고 사는데 상인들이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저는 해서 우리 민생연석회의가 이런 자영업자들 힘들게 앞도 못 보고 그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눈과 귀가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만든 정책이 그들을 끌어주고 또 그런 소리를 들려줌으로써 그들이 귀가 열려서 우리를 잘 따라올 수 있게 우리 민생연석회의가 그런 중요한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저도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산에서 온 중소상공인사회협회 회장 이정식입니다. 부산 시민들의 마음이 아마 조금 의식화돼서 움직이면은 아마 좋은 세상이 좀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여기 이 자리에 보니까 서울 수도권 또 아까 보니까 충청권 이랬는데 묘하게 그게 오버랩됩니다. 그러면 부산에 있는 저는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처한 상황은 2007년도부터 내 가게 지켜야 되겠다. 또 골목 상권 지키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다니는데 나다닌 결과가 사실 지금도 이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마트 타운이 이제 연제구에 들어온다고 그때 17일 다시 갈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인태현 그 의장님께서 오셔서 위로도 해주시고 하셨죠. 근데 그때 문재인 정부 시절인데 지자체장은 다 그때 바뀌고 난 대통령은 그 민주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장이 그 한나라당 그쪽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따라서 움직이던 한 임원들 한 12~13명은 다 세무추징을 당했습니다. 작게는 2억에서 18억 정도. 그래서 시민사회도 이야기하고 그때 그 청와대 계실 때 말씀도 얼핏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부산에서 활동을 했던 제가 가지고 있던 못난 환경이 아니고 제 역량 또는 시민들의 그런 의식이 옛날 사고방식 그대로 정체되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엉뚱한 한 놈이 대통령 되면서 나라 시스템은 다 망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그중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지금 불폐업을 하고 있고요. 부산은 특히 더 심한 지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아주 중요한 과제가 우리들 앞에 놓인데 민생연석회의라는 어떤 구도 거기에 또 수장을 맡고 계시는 또 인태현 의장님은 또 청와대에서 직접 지역화폐 관련된 예산을 따는 과정부터 그 다음에 자영업자의 어떤 희망을 또 쏟던 그런 부분이라서 상당히 저는 좀 기대도 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지금 현재 모든 정권이 그렇게 합니다. 자영업을 도와줄 때 금융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빚만 계속 늘리는 정책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정책, 지역화폐 같은 정책, 또 매출이 빠지는 그런 어떤 그걸 막아야 되는 정책이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어떤 그냥 온라인 공정화법 같은 부분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또 혼자서는 상인들이 사실은 나서서 내 가게 지키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대로 만들려고 하면은 목소리를 키워야 되는데 그게 조직화를 통해서 하는 골목행 상정과 같은 다양한 정책이 저는 민생연석회의에서 실질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구도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내년 조기 대선 때 여기에서 만들어내던 어떤 부분이 어떤 아젠다로 나가면은 온 국민이 행복한 웃음으로 가득할 것이고 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올라가니 호주머니가 가득해서 내일을 희망을 소망하면서 지금 이 어려운 마음에 대해서 그나마 과거의 시절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생연석회의에 대한 기대감 또 각각 나름의 역할을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이제 말씀들을 다 하셨는데 뭐 하시고 싶은 말씀 많을 텐데 적당히 이렇게 하셔가지고 고맙고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해주신 말들을 저는 이제 막 다 적긴 했는데 보시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확실히 이 다양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각자 업종 속에서 자기 의견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이제 통합적으로 하는 부분과 또 섬세하게 하는 부분과 이런 걸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 과제고요. 근데 이제 제가 쓰는 말 중에 계속 자영업자 정책과 관련돼서는 섞음관지라는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뿌리는 내버려두고 가지에만 물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정책을 이 정부가 들었으면 꼭 아까 얘기했던 우리 이정식 회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금융 정책, 돈 빌려주는 정책을 가장 큰 정책인 것처럼 호도를 해가지고 결국은 전 국민을 빚더미 위에 올려놓는다거나 이런 짓들을 아주 그냥 천연덕스럽게 해왔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요. 구조를 건드리지 않고 뿌리를 건드리지 않는 그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잘 세심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물이나 뿌려주는 정책에 우리가 안주하면 안 되겠다. 근데 그런 것들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사실은 더 깊이 있게 바라봐야 또 발언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또 의원님들도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게 도와드리고 이런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제 민생연석회의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하는 말씀은 간담회하고는 차이가 있어야 돼요. 간담회나 토론회 가면은 그냥 얘기해놓고 집에 가서 다 까먹어 버리잖아요. 던져놨으니까 이제 알아서 해라 이런 건데 민주당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민생연석회의는 여러분들이 주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은 거라도 메모라도 남겨놨다가 이건 이렇게 쓰면 좋겠다라는 거를 기록을 하셔가지고 민생연석회의에 넘겨주든지 아니면 지금 누구한테 넘겨줄 수 있는지 주체가 없으니까 일단은 이제 세 분 분과장님이 이제 되셨으니까 세 분 분과장님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운영위원단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운영위원단에서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받으시고 또 정리하시고 해가지고 그것을 의제화시킬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조를 좀 시급히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실상의 주체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제 민생연석회의가 그동안 오래 했었는데 긍정적인 역할은 사실 이거보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계시는 의원님들 우리 저기 복귀왕 의원님 그다음에 송재부 의원님 계시지만 의원님들을 주력으로 해서 당내 주력으로 해서 우리 그 여기 위원 국가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 못 놀게 말만 하고서 딴소리 못하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만들라 이러면 안 되고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최혁진 그 연구 부원장님이 그 연구원 가가지고 야 돈 좀 내놔 그래가지고 연구 자료로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료가 소상공인 관련된 부분이 당내에도 자료가 없어요. 토론회는 뭐 의원들마다 엄청나게 해냈는데 그 자료가 뭐 축적이 안 되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고 그냥 대충 그 평면적으로만 남아서 써먹지도 못하고 이러거든요.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연구원 부원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같이 좀 열심히 해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은 처지이고 또 독립적인 처지이기도 하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뭐 기대를 많이 하지 마시고 오히려 전 장사하면서 해야 돼요. 사실은 저 먹고 사는 일을 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게으름 안 피우게 사실은 채찍질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셔야 이 채찍질이지 뭐 말로만 열심히 안 해 그게 채찍질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것 좀 반영해봐 이게 채찍질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 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그 조만간 대선이 있고 그때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뭐 해달라 했던 것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민주당이라는 그 당력이 있는데 스스로들이 충실하게 해서 반영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의원님들한테 욕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말 한마디 했다고 움직이는 의원이 어디 있어요. 의원님들이 뭐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 이번에 뭐 그 저기 탄핵 국면에서 얼마나 열심히 싸우고 나라를 사실 건졌어요. 이 의원님들하고 이 보좌관님들이.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말 몇 마디 하고 안 해준다고 욕하지 말고 이분들이 우리의 얘기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충실하게 현장의 어떤 그런 입장들을 잘 정리해서 해주셔야 되고 또 제가 특별히 모신 우리 그 저기 그 위평양 박사님 그 우리한테 이제 발목이 잡혔기 때문에 밖에서 열심히 하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모셔왔으니까 민생연석회의에서는 그거보다 2배, 3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더 뭐 특별히 추가로 얘기하실 거 있으시면은 얘기하시고요. 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위평양. 네, 그 오늘 말씀하신 것들 제가 좀 메모를 간략하게 해봤는데요. 매우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 이전에 제가 이제 한상청년 정가협 그다음에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이제 각종 정책들 22대 국회에 요구했던 것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9개 분야에 한 50개 정도 돼요. 현재. 근데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이제 민주당의 지금 현재 그 끌어가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 민생 정책, 이 정책을 좀 어떤 분이 그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선생님께서 민주당의 정책. 네. 예, 찾아가지고 한번 정리를 좀 해서 주시면 제가 전체를 하나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다시 그걸 근거로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뭐 소상공인 뭐 한상총련이라든지 어디에다가 이제 그걸 전달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를 모아가지고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페이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다음 회의 때 한번 논의를 좀 해보자 라는 점이고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사회적 경제 정책도 이제 포함을 구체적으로 좀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소상 자영업자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이제 도시형 소공인 정책. 이제 그저께인가 이제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3차 소공인
정책 마련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도시와 어떻게 관련된지 좀 보셔가지고 이렇게 좀 했으면 정리 좀 해서 주셔가지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최저임금과 관련된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대부분의 이제 우리 소상 자영업자들이 이제 최저임금에 대해서 반대를 문제 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상생을 위한 정책을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식들, 우리 뭐 조카들이 이제 근로자이기도 하지만 내가 소상 자영업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최저임금을 예컨대 예를 들자면 10% 올리면 좋아 올려라. 근데 이 정책을 정부가 지원을 해줘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간략하게 이제 몇 년 전에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마도 이제 민생연석회의에서 이제 한노총 민노총이 있어서 이제 그분들이 좀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소상 자영업자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차피 이제 아까 이제 우리 민생연석회의가 최종적으로 할 거는 민주당 내에 이제 각 위원회에서 소상 자영업자의 정책이라든지 또 다른 정책들이 있어 합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화시키거나 가장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민생연석회의가 거기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논의를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뭐 부원장님께서도 그렇고 딱 좀 정리를 해서 주셨으면 제가 정리를 마지막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위 박사님 지금 1차 정리되어 있는 그 부분이요. 그 부분도 좀 이렇게 나눠주실 수 있나요, 미리? 내용을? 뭐 나눠줄 수 있어요. 예, 그럼 그거를 좀 국장님 저걸 좀 받아서 다른 분들도 한번 보시고 좀 공부도 좀 할 필요가 있으니까 좀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이평양 박사님 중요한 얘기했는데 뭐 최저임금 같은 거 어제 저도 한국노총 사람들 만나서 그런 얘기 했어요. 되게 불편한 얘기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 문제인데 야, 이거 불편하다고 피해갈 게 아니라 사실은 얘기를 좀 하자. 최저임금 위원회에서만 막 2달간 박터지게 싸우고서 결국은 논의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그때그때 힘 있는 쪽으로 붙는 이런 방식은 좀 문제가 있다. 오히려 불편하더라도 이 근본적인 얘기를 같이 해서 상호 양보할 게 있는지 아니면 이게 임금 체계에 근본적으로 뭘 고쳐야 되는지 또는 국가의 개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논의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연석회의에서도 사실은 그 문제를 꼭 다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 잘 해주셨네요. 하여튼 일단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분 말씀하실 김정민. 네, 제가 이제 방향을 사실 오늘 이제 서로 좀 오늘 인사만 하는 정도로 저도 말씀드렸는데 방향 몇 가지만 제가 오늘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향에서 제가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온라인 플랫폼 부분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지금 늦춰오고 그러다 보니까 흐지부지 되고 지금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가 보면 저건 막을 수 없다. 저건 어떻게 손을 대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들이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 플랫폼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프라인 쪽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자체가 그나마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의무위협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쪽에 적용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는 생각을 휴일 배송, 근로자들의 어떤 건강권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휴일 배송을 제한하는 부분, 그 다음에 새벽 배송을 제한하는 부분, 이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적용을 하면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골목시장에 많이 녹아들 것이다. 녹아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이 부분을 노동계가 손을 잡고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건 또 계획을 잡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또 말씀드리려는 건 금리를 지원해야 된다. 아까 이제 우리 이정식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출이 아니라
지금 금리 현재 금리 자체를 갖다가 정말 소상공인들, 중상공인들 최저 금리, 무금리까지도 소상공인들은 가야 된다. 현재 그 금리를 그 이자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언금 상환 부분들도 유예를 해주는 부분. 우리가 IMF 때 뭐 국가에서 대기업들한테 수십조 원씩 지원들을 했는데 지금 그때 당시 수십조 원을 지원해서 100조가 넘게 지원했는데 지금 그 98년도 뭐 지금 2025년도에 들어가는데 이 시점에서 사실은 우리 자영업자들한테 정말 100조 이상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금리 지원을 무금리까지도 지원을 해야 된다. 언금 상환도 유예를 충분히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지역화폐를 앞으로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계속 지역화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그 정책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화폐가 앞으로 키워나가는 건 사실인데 사용처 차별이나 규제나 이거는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그 이정식 회장님 계신 그 부산 같은 경우 동백전입니다. 동백전 우리 이정식 회장님께서 이제 그 설계하시고 이쪽에 인천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셨는데 거기가 500억까지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 30억으로. 내려왔습니까? 예,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윤정부 내려오거나 그랬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인천은 지금도 이음카드는 지금 현재 제한이 없습니다. 이음카드가 230만, 240만 이렇게 그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지역화폐가 활성화된 건 그 사용처 제한을 많이 축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곳을 그만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중소기업, 일정한 중소기업까지는 확대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저는 앞으로 제가 민생연sek회의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함께 앞으로 진행하고 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들을 만드셔야 돼요. 만드셔가지고 그게 이제 뭐 100%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의제 전체에서 그 내놓을 수 있는 의견이 뭐 한 업종마다 뭐 다 내놓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필요한 거를 골라서 이제 또 이렇게 안으로 올려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진행을 할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 스스로가 저렇게 안을 정리를 해서 내놓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김용 회장님. 네. 지금 저희가 이 IMF 때들도 보면은 최고 문제의 최근이라고 봐도 이 제조업이 부도나고 경제 절망성에 들어가고 그 조만간 저희도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힘든 와중에 또 더 어렵게 만든 게 이번 기업선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데 우선 저희는 인건비가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실제 제가 이게 외국에 가봤더니요. 라오스나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0만 원도 월급 우리나라 돈 30만 원인데 그 사람들은 일이 없어요. 그 여기 40만 원 정도 온다는 거야. 그 라오스 같은 데는 10만 원 오고 20만 원 정도 온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오면은 최저임금 이쪽에다가 먹고 자고 50만 원 들어가게 먹고 자고 채워주고 한 350, 400짜리 보험까지. 그럼 그 사람들이 밥값을 못해요. 그렇다고 이게 상당히 심각한 게 오면은 밥값 매겨주고 지금 50만 원인데 50만 원씩 일을 못해 걔네들이요. 밥값을 못해. 근데 월급을 줘야 돼. 한 400 정도 하는데 나가요. 그냥요. 그러니까 우리 물건이 중국으로 가고 많다. 개발을 여기서 한국에서 해야 되는데 한국에 할 수가 없어. 뭐든 지금 뭐 지금 같은 데는 99%가 다 망했다고 우리 제조 뿌리가 망하기 시작하면은 조만간 그 나온다는데 이제 저희는 뭐 통계적인 실제 잘 몰라도 이 옆에 자꾸 듣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꽤 맞아요. 소문이 맞는다. 그래서 그게 우리 민속연석회의에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좀 하시면은 근데 제가 우리 김경 회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최저임금을 못 건진대요. 근데 이게 당장 다 죽어와. 그냥 와서 이제 닭값을 못해. 그냥 매개도 다 죽어와. 근데 그거를 못 건진다는데도 아마 민속연석회의에서 하면은 제조가 우리나라 67만 개예요. 1인당 10인이한데 2.5로 곱하거든요.
그 140, 한 150만 돼요. 우리 제조업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붕괴되기 시작하면은 여기 분들은 전부 다 저 상인 쪽에 계시니까는 우리는 또 하루아침에 인건비가 인력이 하루아침에 쓸 수가 없어. 알바를 다 기계 여기 숙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써도 방해가 돼. 바깥 못하게 돼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국경 의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길게 얘기할 건 아닌데. 예. 국민의힘도 소상공인 정책을 펼칩니다. 민주당도 해요. 물론 시작은 민주당이 먼저 했지요. 재래시장 살리기 국가 정책을 만든 것이 과거 노무현 정부 때부터 민주당이 시작해서 만들었어요. 국민의힘도 따라서 합니다. 똑같은 거 같죠, 정책이. 근데 그 속에 녹아있는 철학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하자는, 그리고 우리 그 정책 대상자인 농민이면 농민, 또 소상공인이면 소상공인, 그들에게 일종의 그 실현될 수 없는 미래의 장밋빛 미래에만 제시하고 그들로부터 표만 얻기 위한 이런 사기를 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아까 최저임금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같이 가자.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하고 같이 가야 되고 또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하고도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또 올라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준에서 보면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보다 낮든 같든 또 더 크든 간에 공통적인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국민의힘은 끊임없이 건드립니다. 근데 이것은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아요. 우리의 국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특히 자극적으로 전달되는 곳이 우리 계절 농업인 그 외국인 노동자들 이렇게 일종의 노동 수입을 해오지 않습니까? 아니 왜 그 사람들을 우리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임금을 줘야 돼? 라는 발언을 우리 충남에 있는 어느 의원이 했다가 제가 도당위원장한테 징계를 줬습니다. 그것은 우리 철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서로가 그렇게 다투어서 나만 잘 되려고 하는 정책은 국가 정책으로 자리 잡히지 못합니다. 당장 우리에게만 유리한 정책을 우리가 제안한다고 했을 때 그거는 국가 정책으로 자기가 못 잡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소벤처기업 장관이 우리 중소상인들은 이러한 것을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산업부 장관이 그거는 전체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한테 안 맞습니다 라고 반대 의견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정책이 제대로 돼서 그 현실적인 정책이 되려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함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그것을 감추지 않고 내놓고 정책을 펼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이다. 절대 정책적으로 사기치거나 속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도 그러한 그 민주당의 정신에 동의하기 때문에 지금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탄핵되기 이전에 우리가 이 연석회의를 준비했지 않습니까? 오신 분들이시라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많이 있어요. 과제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 대한 의견들, 이 의견들을 들어오시고 그리고 또 우리 김영호 회장님 말씀하신 분들의 의견도 물론 주면서 우리는 그럼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소화시킬 것이냐 라는 조금은 한차원 높은 차원의 논의가 좀 진행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너무 장황하게 드렸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김영훈 회장님 깝깝하시죠?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았죠. 그건 뭐냐면요. 실제 우리나라 직업을 우리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많아요. 사람 없다고 이게 다 뉴스를 보잖아. 사람이 없다고. 사람 없지 않아요.
직업 훈련소 가면요 사람 각자 젊은 사람들. 근데 이 친구들이 1년 2년 배워요. 밀링 선만 용도 배워서 나옵니다. 거기서 기사로서 여러분들 배우셨네요. 현장에 최저임금 받아요. 근데 외국에서 온 애들도 최저임금 받아. 이게 한국말도 못해.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잘하는 사람 많이 부르요. 주지 말래도. 근데 2년 눈물이 나. 얘 2년 가서 마치고 왔는데 외국에 똑같이 오. 근데 우리 이 사람 출퇴근 해요. 그 최저임금 한 250 받아. 출퇴근하면 돈 얼마인데 일요일날 어디 가고 얘네들 먹이를 재워줘야 돼. 그러니까 돈 차이가 너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안 와요. 하는 거지 사람 오는 게 아니겠다. 알았어요. 이제 그 정도 하시고 이제 다 우리는 다 이해하고 있어요. 의원님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제 풀어나가는 방식이 사실은 그 내가 억울한 것을 100% 내세운다고 해가지고 이게 통과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뭐 잘못됐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일단 이제 차분하게 이제 해나갈 거니까요.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한 분 정도만 뭐 특별히 꼭 얘기해야겠다. 예, 한기남. 예, 한기남입니다. 물론 그러니까 중장기 과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회의가 오늘 있었으니까 장기적으로 현재 그 소비 촉진에 관련돼서 그 당에서 좀 짧지만 그 간결한 그런 메시지를 조금 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금 그 송년회도 다 없어지고 뭐 그런 상황이라고 매스컴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물론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씩 더 많이 살아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뭐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는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짧지만 간결한 메시지 메시지점을 좀 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것을 뭐 이렇게 김현국 국장님께 직접 좀 고민하셔가지고 좀 예, 가능하면 이런 것들은 그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통과가 된다면은 빨리 가장 좋은 뭐 오후라도 내일이라도 뭐 그렇게 조금 긴급하게 좀 그런 메시지들이 있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 한번 내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제가 한마디 드려도 예. 예, 마지막으로 이정식 회장님. 예. 제가 지금 부산이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지도 벌써 이제 3년 됐고요. 또 제가 부산여대의 사회복지학부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 보통 제가 3년 전에 들어갔을 때에도 평균 나이가 만 56세였거든요. 근데 지금 61세 됐다가 올해는 제가 강의하는 이제 세대반이 64.7세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자영업자들이 한 30% 되는데 이제 장사가 어려우니까 폐업을 하고 사회복지사로 나서려고 하는데 그 나이대 사회복지사 나서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어디 언론 인터뷰로 하면은 사회복지사 뭐 그 교수들이 하는 이야기가 일자리를 사회복지에서 만들으라고 하는데 지금 거기서 사회복지도 일자리 구하기 정말 어려운데 여기에서 우리가 자영업자들이 조금 소득분위로 보면은 이제 소상공인들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국가 장학금을 받지를 못합니다. 근데 교육이 되게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가정주부든 이런 분들은 국가 장학금 받아 들어오는데 자영업자들은 자기가 다른 걸 옮겨 타려고 왔는데 자기 돈까지 내면서 상당히 허달감이 많은 어떤 부분이다. 그래서 사회복지 쪽, 뭐 사회적 경제도 있으니까 자영업 사회복지사 같은 그런 제도 발급을 이렇게 조금 고민하는 건 어떨지. 그래서 자영업자로 있으면서도 자기 주변에 자영업을 위해서 사회복지 관련된 뭐 그런 내용을 전달하기도 하고 이게 아마 민주당이나 당 대표이신 이재명 대표님의 기본소득 그 다음에 이런 부분하고 많이 밀접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어려운 용어라 취업진 부원장이랑 개별적으로 좀 토로 그러니까 저기 둘이 한번 얘기를 나눠봐요. 왜냐하면 굉장히 진취적이라 최혁진 그 부원장님이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걸 허투루 듣지 않을 것 같아요. 내용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은 계속 끝이 이제 끝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의원님들 힘내서 또 식사하고 또 일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오늘 그 와주셔서 이렇게 그
진짜 열렬하게 이제 발언들을 해줘서 너무 고맙고 또 특히 우리 복귀양 의원님 또 송재봉 의원님 최혁진 부원장님 그 당내 그 위원님들께서 더 열심히 이것들을 받아들여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또 다행히 제가 굉장히 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유평양 교수를 모셨더니 벌써 준비를 상당히 정리를 했어요. 네, 그럴 줄 알고 모셨는데 너무 아주 그냥 고맙고요. 그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그 분과장님들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그 운영위원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기획운영위원 정도로 해가지고 그 분과를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같이 기획을 해서 정리를 하는 그런 운영위원단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 송재봉 의원님 중심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시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헤어지기 전에 기념 사진을 찍으라고 옆에서 그 우리 김경배 부의장님이 지시를 내렸어요. 사진 안 찍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 뒤 배경으로 모여셔서 기념사진을 찍고 이제 뭐 각자 이제 식사를 하시든지 그러기 전에 잠깐만요. 그러기 전에 그 우리 민속 연속회의 할 때 캐치프레이가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프랭카드 하나. 그래서 그냥 제가 순간적으로 민속 연속회는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추구한다. 뭐 사회를 추구한다든가. 예를 들어. 그래서 프랭카드 하나 붙여놓고 회의할 때마다 저는 뭔가 우리도 뭐 이슈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운영위원회에서 그걸 정리를 해서 다음부터 할 때는 붙이는 걸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 찍으시면 좀 이쪽으로 다 모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 누가 찍나요? 일로 와 의자에 앉고. 의자 그쪽에 하나 더 가져와서 의자 하나 더 가져와. 민생연석회의 일단 기획과 한번 외치겠습니다. 오직 하며 국민, 오직 민생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자, 오직 국민, 오직 민생.